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셔서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는지 먼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어서 남편 따라서 2003년에 처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 질문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생활해 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좀 거의 한마디도 모르고 온 상태라서 언어적으로나 생활 적응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다양한 센터나 교육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에 처음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은 전에는 없었는데, 어, 한국에 와서 뭐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생활도 하고 똑같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많은 분들도 만나고 그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어려운 부분도 서로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또 서로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활동 중에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담나 가족 지원 센터가 생겨서 또 센터에서도 한국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우연히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남 담나 가족 지원 센터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좀 정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혹시 관심 있으면 신청하면 어떨 거냐 좀 물어봤을 때 참 처음에는 크게 마음 먹고 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치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적도 없고 뭐 하면 어떤 활동을 할 거냐 그런 특별한 그런 계획 세우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기간 동안 그런 많은 분들 만나고 그분들하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양하게 나누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정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 조금 관심 가져주면 더 빠른 시간에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언젠가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 만큼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그 마음 먹었죠. 네.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이제 네.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또 이렇게 추천까지 하실 정도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고 나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정보 접하기가 쉽지 않고 어디서 가서 뭘 물어봐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출입국 사무소 같은 경우는 모든 외국인이 관련하는 기관이에요. 정보기관인데 우연히 거기서 구춘 상담회가 있다. 궁금한 상황이나 아니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와서 물어봐라. 이런 거를 알게 돼서 가서 참석하게 되는데 저와 같은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반갑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저 계속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제 생각에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는 게 정말 저도 이 사회에서 좀 필요하는 부분이 있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낯선 나라에 오셔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서 또 보람을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의정 활동을 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지난 의정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다 하나하나씩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저도 주변에서 좀 조언도 많이 받았고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에 처음 와서 7, 8년 사는 것보다는 지난 3년이 훨씬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정말 새로운 걸 또 알게 되는 거고, 특히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만 또 변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업무적인가 군식적인가 아니면 제가 접하지 못하는 분야이면 별로 스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도 많이 배웠고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되고 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국민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분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 보면 저는 특별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 그 성공이라는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방의 뭐 양평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센터나 이런 데 그 행사 참석하거나 이렇게 보면 거기 아이들 셋이나 아이들 넷이나 있고 뭐 남편도 직장 다녔지만 본인도 직장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나와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보면 그 얼굴이 참 행복해요. 아무리 바쁘고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웃으면서 열심히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성공했구나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좀 아쉬운 부분이 언론이나 이런 통계나 보고서를 보면 뭐 다문화 가정의 60% 이상이 뭐 한 달 수익이 뭐 200만 원 이하든가 뭐 300만 원 이하였든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뭐 빈곤층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끔씩은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죠. 누구나 당신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여기 네, 전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얼마일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을 만나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그분들이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어려운 부분도 아주 조그만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은 그런 조그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제 배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잘 넘겼다. 아니면 또 옆에서 또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그래도 나름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네. 사회적인 시각이 네.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가정보다 수입이 적거나 또는 뭐 이혼율이 뭐 이렇게 좀 더 많거나 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 가정을 또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봐서 지원 정책을 만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멀리 좀 바라보면 다문화 가족들한테 뭐 복지적인 정책이나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뭔가를 배워두면 나중에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그분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어렵겠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학교 다니고 싶은 분이면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뭐 학생들한테도 막 이 학비나 아니면 교복 그 사입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지 지원은 계속 끝이 없어요. 그분한테 먹을 거나 뭔가 준다고 하는 건 오늘도 줘야 되고 내일도 줘야 되고 그 다음날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을 뭔가 가르쳐주고 배워두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전략적인 정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뭐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나 아니면 자녀들 교육 위해서 좀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 다문화 가정들이 남편하고 좀 나이 격차가 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 가정이 아빠가 경제 활동을 중단할 때 뭐 은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이 생활이나 뭐 아이들 교육이나 모든 문제를 그 엄마가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상은.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니가 미리 좀 배워두고 아닌 거 뭔가 뭐 자격증 하든가 뭐 이런 거 배워뒀으면 막상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이민자 정책 중에서 네.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혹시? 요즘 제일 이슈 되는 부분이 아마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정책이나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거 이런 건 너무나 잘 만들고 잘 가는데 이걸 따라서 국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잘 습득하고 따라가고 있냐는 거는 좀 한 번씩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를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앞으로 좀 멀리 보고 우리가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이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갔을까에 좀 보고 정책 쪽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새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미리 예측하고 세우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인식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자녀나 중도 입국 자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그 배려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여러 차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는 또 교육 문제 때문에 사실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살아보는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면 그 어느 정도는 어려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고 뭐 경제 활동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뭐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도 본인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문화 가정들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도 관심 갖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 교육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 부모가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외국에서 교육 과정을 다 밟고 한국에 와서 아이들 교육하게 되면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하고 저하고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부분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몽골에서도 다르지만 중국, 베트남, 러시아 그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럼 부모들한테도 알아야 되는 부분 알려줘야 되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가 뭘 알아야 되고 학교 생활할 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학교에서 뭐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교육이나 뭐 워크숍 같은 거 하거나 일반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 중에 다문화 가족을 이렇게 도우신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 여성들이 아주 사소한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뭐 예.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좀 새로
입사하려고 면접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 이런 거 어떻게 서열하고 물어보거나 이러면 아 이건 이렇게 쓰는 거 좋을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 경험으로는 이런 거 같아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도 하면 그 온라인에서도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나 뭐 이런 경험상이 다 교환하면서 그래서 아 이거 참 좋은 거 같다. 뭐 다른 기관에서 뭐 컴퓨터 지금 다문화 가정들한테 뭐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 누구 좀 필요하는 부분 있으면 집에 컴퓨터 없으면 이거 좀 써서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활동을 하고 정보를 얻자 이러면 정말 감사하다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굉장히 보람 느끼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를 보통 한국 사람이 보면은 뭐 그게 뭐 대단해 이렇게 말할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그분들한테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그게 아주 잘하시는 일이죠. 의정 활동 이제 3년 정도 하시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여기 그 상임위 활동 또는 뭐 특위 활동 이렇게 중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제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서는 해낼 수는 없어요. 이거 저 혼자 뭐라고 해도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해해주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필요하는 거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뜻을 합쳐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동안 경기도의 변화 다문화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물어보면 물론 지금 경기도청에 다문화 가정 출신 공무원이 3명 일하고 있고 그것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문화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참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사업 하려면 예산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아니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도 결정할 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준 의원님을 통해서 시작한 부분인데 외국인 인권센터가 이번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시작이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만큼 이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이거를 더 우리가 활성화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아니면 그런 관심도 갖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도의원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신 걸로 저희가 보여지는데 향후 정치 일정은 정치 진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2009년도 대학교 입학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도 4년 했지만 이제 대학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문화만 바라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연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지지 않을까.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죠.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에 조금 더 비중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좀 전에 그 여성가족위원회의 다문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 추가로 더 여성가족위원회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실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보면 다문화 관련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어떻게 돼가나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토론회, 간담회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베트남 방문했을 때 베트남 그 여성연맹이나 한인회의를 방문하고 다문화 관련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결혼 임자 중에서 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인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주 여성에 대해서 이주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나 뭐 가정에 대해서 더 그런 원스톱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편안하게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여성에 대해서 있는 문제점에도 다문화 가정은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해줘야 되는 부분에 좀 관심 가지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뭐 언어적이나 문화적이나 아니면 배울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남편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체기 이주 여성들한테만 집중하다가 지금 자녀들한테 조금 더 넓혀가고 있고, 지금 더 넓혀서 남편들한테는 뭐 필요하고 있고, 아니면 뭘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가족 전체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지만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관련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문화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네. 보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고향은 언제 다녀오셨고 그 고향을 소개하신다면 또 어떻습니까? 네. 고향라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초원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도 뭐 도시면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이 높은 건물이 있고 뭐 자가 복잡하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한 번 좀 피곤하거나 이런 복잡함에서 좀 떠나서 쉬고 싶다 이랬을 때 떠오르는 거가 고향 그 초원이 떠오르요. 참 눈 감고 그 초원에서 잠깐이라도 좀 누웠으면 좋겠다. 그 바람 통해서 오는 그 불 향기도 참 좋고. 그래서 저는 고향에 마지막으로 갔다 온 거 아마 2011년 여름에 갔다 온 거 마지막인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네요. 네. 네. 그때는 도의원으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또 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몽골에서도 처음 한국 전체의 외국인이 단선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을 때부터도 몽골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나 뭐 TV 신문에서도 다 나오고 몽골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치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해서 나오는 기사도 많이 보고, 우리 사무실에 아예 한국에 와서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항상 저는 이라 개인이 아니라 뭐 저 뒤에는 다문화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하나는 몽골이라는 그 부분이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이분은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많은 부분을 다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심해야 되구나 이런 부분도 있고, 더 배워야 되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원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주 편안하고 저희 집이죠. 한국이라고 하면 가끔씩 그 고향에 갔을 때도 그래요.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면 그 집이 고향에 있는 몽골에 있는 그 집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저희 집이고,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리라는 뒤에는 한국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변하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하구나라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살기 좋고 편하지 않았을까. 이 국민들이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반겨주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물론 사람이니까 안 좋은 일도 겪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다 끝나고 후에 보면 그런 것도 사람 살 때는 있을 수 있죠. 저도 몽골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다. 지금은 저희 집이고 저희 고향이죠. 예. 끝으로 그 다문화 가족들,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그 외국인 분들,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접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살 거라고 결정을 내리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 언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하다. 그분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한국어가 필요하고 한국 문화가 필요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의 점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전제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지원이나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열심히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좀 강하게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국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좀 행복하게 가족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에 있는 그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